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늦은 오후 시간 다가오나요? 일요일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흘러가요. 하여튼 재미있게 보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또 알바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일 또 한 주라도 더 사고 싶다, 모으고 싶다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그런 예비 투자자들도 있고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시드머니를 많이 확보하십시오. 시드머니 많이 확보해야 돼요. 최소한 한 30% 정도, 적어도 20%까지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비를 하자는 거지, 대비. 또 혹시 뭐 갑자기 또 후폭풍이 와가지고 주가가 폭등이 아니라 폭락할 수도 있어요. 미국장 영향받아가지고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떡락이 왔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이럴 때 또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떨어질 때. 이렇게 이유 없이 떨어질 때는 어떤 때 뭐 매수를 좀 해야겠더라고. 좀 사다가 다시 또 오를 때 팔아야겠죠. 당연히.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그때가 또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 해가지고 또 예비 자금 써서 또 수익 좀 남기고 좀 쉬다가 또 우리가 원하는 종목들, 기업들, 주가 또 횡보하거나 지저분할 때 그때 하나씩 또 모아가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세월아 내월 하다 보면은 주식 수량도 늘어나고 있고 주가 계좌도 잔고도 이제는 뭐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이제 레드로 바뀌겠죠. 블루에서 레드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아주 시뻘겋게 바뀌는 그날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다 보면은 좋은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간의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었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에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9월이죠. 연방공기준 9월의 그 FOMC 정례 회의 결과를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이게 방향성을 찾을 것 같아요. 이 FOMC가 또 골 때립니다. 이 FOMC. 야, 과연 또 어떤 이야기들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좀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면은 떡상하는 거고, 말 그대로 그 있잖아요. 금리 올리겠다. 이 뻘소리 같은 거 들리면은 또 떡락하는 겁니다. 떡락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도 파장이 오죠. 쓰나미 밀려오는 거예요. 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연준 위원들의 그 말 한마디가 참, 주가가 흔들리는 거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떤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일단은 한국거래에서 보니까 코스피가 지난 15일 일주일 전보다는 한 2.1% 상승을 했어요. 그래도 많이 상승한 겁니다. 1.2%면 2.1% 상승해서 2601.28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2600선을 탈환했죠. 2600을 탈환했습니다. 고지 탈환했고 수급별로 보니까 개미들이 한 1조 900억, 외국인들이 6,300억 정도를 팔아치웠어요. 많이도 팔더라고. 얘들 좀 할 일이 없는가. 같은 기간이 한 2조 4천억 정도, 2조 4천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코스닥 보니까 지난 8일 914.18에서 899.03으로 일주일 새 1.66% 정도 떨어졌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3,380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했는데, 반면에 개인들이 한 1,400억 정도, 기관 애들이 한 2,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기관 애들이 들어오더라고. 기관에서 뭐에 또 바람이 들었는지, 또 이상한 정보를 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뜬금포였어요. 기관 애들이 아주 개떼같이 들어왔다. 엄청나게 또 매수를 했어요. 이번 주에 그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과 일본의 그 통화 정책 회의 결과를 좀 앞두고 있고요. 시장을 좀 관망할 거로 볼 겁니다. 관망 모드로 갈 것 같고, 연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1일이에요. 21일 새벽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아요. 관건은 뭐냐? 11월 이후의 통화 정책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보니까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의 금리 동결 확률은 97%를 봅니다. 97%를 본다. 금리 동결은 97% 확고합니다. 거의. 11월은 보니까 금리 인상 확률이 33% 정도 되고 12월은 한 4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약간 유동성은 있어. 오를 때 떨을 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1월 달에 오르지 않겠어요. 11월 정도는 금리가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는 오를 것 같아요.
다만 이달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국내 증시는 당분간 박스권이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다. 박스권.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냐 박스피야 박스피. 응? 안타깝지만 우리 코스피는 거의 박스피라는 이름을 두고 있다. 박스피. 9월 회의에 금리를 동결하고 연준 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이제 내비치면서 매파적인 입장을 보일 거라는 점은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예측하는 상황인데 금융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진 않았지만은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은 남겨두며 통화 긴축의 불확실성을 열어두는 것이며 또 물가나 고용이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아직도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뭐 물가도 그렇고 고용 상태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니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추석 대목이 다가오는데 물가 엄청 비싸더라고. 뭐 과일이 왜 이렇게 비싸요? 보니까 뭐 배 하나에 뭐 몇천 원씩 한다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참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어릴 때 우리 막 산속이 산이나 이런데 보면 돌배라고 해서 돌배, 돌배 따먹고 그랬었는데 요즘 그런 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하여튼 배도 비싸고 사과도 비싸요. 사과 하나도 막 1,000원이 넘어가니까 상당히 비싸고 다른 과일은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물가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 그런 영향도 있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상태가 안 좋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2주 뒤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추석 연휴 휴장을 또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좀 관망 기조를 갈 것 같아요. 관망 기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좀 더 길게 보니까 3분기 실적 실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다는 점도 주식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는 그런 요인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반도체 업황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강한 반등 시점도 지연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반도체가 막 날아다니 하는데 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 아쉽죠. 이제는 반도체가 대세일 건데 조만간 한번 또 들어올 것 같아요. 박스권 내 등락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 2,500에서 한 2,600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요즘 고공행진을 이어가 있는 지금 이제 국제유가 요즘 기름값 많이 올랐어요. 제가 보니까 좀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보니까 배럴당 90.77달러예요. 치솟고 있고 미 증시에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지는데 떨어질 리가 없네. 요즘 보니까 사우디 이놈들 장난질 많이 하죠. 여기다 러시아까지 계속 감산해야 한다. 뭐 그따위 소리 하고 있으니까 기름값이 오르는 겁니다. 요즘 원유값이 계속 오르면은 결국 우리 생활의 물가 다 오르는 거죠. 참 큰일입니다. 이래서 또 친환경 에너지를 우리가 또 활용을 해야 할 텐데 언제까지 원유에 이거 얽매여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 상당히 힘들죠. 이렇게 주식시장의 방향성의 핵심은 뭐냐? 요즘 보니까 국제 유가랍니다. 국제 유가. 기름값이다. 공급 차질일 때는 그런 유가 상승세가 이제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 대한민국, 뭐 중국 등 이 제조업 중심의 국가의 기업 마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상태 안 좋다. 주식시장 또 안 좋을 거다. 박스권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등락도 심할 거고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는 모든 게 다 여파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 아마 테마로 쳐 테마. 우리 개미들 테마성의 그런 종목들 이 기업들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아주 흥미롭잖아요. 뭐 2차 전지 갔다가 초전도체 갔다가 맥신 갔다가 뭐 양자 쪽인가 그쪽으로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보니까 갈 데가 없어. 테마주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 정치인들 테마주 이 정치인 테마주 쪽으로도 가더라고요. 또 갔다가 돌고 돌아 계속 이 돌 때는 보면 이제 세력들이 있어요. 작전 세력들이 있어서 지들이 주가를 올려놓고 올 때 고점에서 막 매도 때리고 개미들 끌어와요. 유인합니다. 우리 개미들은 또 그런 데 가서 단타 치면은 내가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뭐 운 좋게 뭐 스윙을 낼 수 있겠지만은 그 한두 번이 이제 골로 가는 게 아니고 골로 가는 거야. 자기 투자 인생을 완전 마탱이 가게 하는 겁니다. 단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괜히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쳐다보고 그냥 지나쳐야지. 내가 가서 한번 돈 좀 한번 벌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이제 말 그대로 거의 이제 말짱 되는 겁니다. 말짱 도루묵 되는 거야. 이제 제발 그 단타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